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 시행된 3D PMMA 수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수술 전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이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하악 외소증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턱의 상하 길이보다 앞뒤 길이가 짧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하 길이도 짧고 앞뒤 길이도 짧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악 과두의 길이가 이 콘다일 하이트라는 것이 조금 짧은 경우가 특징적으로 관찰이 되고요. 하나 또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은 이 환자에서처럼 하악 각이 외측으로 이렇게 벌어진 모습이 남자에서 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악각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이러한 부분이 또 관찰이 되죠.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는 좌우의 비대칭도 약간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턱 끝의 길이는 이렇게 충분히 길어 보여서 일반적인 병원을 상담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턱 끝 전진을 하자고 이렇게 절골을 해서 앞으로 빼는 절골술, 턱끝 전진술을 시행을 하자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진이 된 만큼 이쪽 부분에 2차 각이 생기게 되고 2차 각을 제거하면 이쪽 부분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 부족해져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봤을 때 이쪽은 전진이 이만큼 되지만 이쪽 부분이 더 결핍이 생겨서 측면에서 오목 패이는 현상,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설명드리기 편하게 투탕카멘 턱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습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되고요. 또 이렇게 두상은 넓은데 반해서 턱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짧고 왜소한 이런 하악 외소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환자에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몇 가지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 하악각의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한국 평균은 한 106에서 108도 정도인데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120도 정도 나오죠. 정상 한국 평균이 106에서 108도이고 조금 갸름하다라고 말하는 환자분들이 120에서 125도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개턱이다라는 분들이 130도 이상의 결과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턱의 길이 증가는 필요가 없고 전진량만 부족한 경우이고요. 그렇지만 하악 앞부위에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고 또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어 주면서 전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정상에 가까운 턱의 모양이 되게 됩니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족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 사진을 주로 쓰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얼굴을 정중선으로 이렇게 초록색 라인으로 그 단면을 보는 모습인데요. 그 단면이 지금 이 화면이고요. 확대해서 보면 코와 입과 턱의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보조선을 그으면 코끝에서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이런 비율이 조금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부족한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15mm 정도의 부족한 전진량이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는 코끝도 조금 낮아서 사실은 코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린다면 필요한 전진량이 약간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권하기로는 일반적으로는 코를 조금 더 올리는 수술도 같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전진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전진되는 보형물 삽입량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은 연부 조직에 조금 부하를 덜 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은 대략 한 13mm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요. 옆에서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하악각에 튀어나온 부분에서 부족한 뼈 있는 부분까지 메꾸는 보형물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위도 외측으로 조금 더 벌어지게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양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턱끝도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피시스라고 하는 두 양쪽의 턱이 만나는 유합 부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좀 살려주려고 만들게 됐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전진된 양을 볼 수 있는데요.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보형물이 전진된 양이 한 요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자로 한번 재보면 실제 길이는 한 요 정도, 그래서 한 12mm 정도 전진을 시켰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족한 양은 12.9mm만 13mm 정도 되는데 실제 수술량은 한 12mm 정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수치적으로 측정한 것보다는 한 1, 2mm 정도는 적게 넣는데요. 그 이유는 연부 조직이 또 뭉치는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한 것보다 약간 적게 디자인을 해서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이렇게 봤을 때, 고개를 숙이고 봤을 때 모습에서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이 부분을 이 이미지를 제가 굉장히 조금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전진된 양이 이렇게 있지만 이쪽만, 턱끝만, 일반적으로 보형물이나 전진술로 했을 때는 이 부위만 전진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보형물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턱끝이 과도하게 뾰족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쪽 부분엔 또 패여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형물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악가까지 길게 좀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무턱 환자, 하악외소증 환자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좀 보시면요. 정면에서는 특히 이제 하악각이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 이런 입꼬리 옆으로 해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도 관찰이 되고요. 턱이 전진이 돼서 이쪽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쪽도 볼륨이 조금 넓어져서 이렇게 전체 얼굴 사이즈보다 턱이 굉장히 왜소한 느낌이 수술 후에 조금 더 둥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앞서 설명드린 CT 이미지고요. 표정을 짓고 스마일 하는 모습에서도 크게 어색함 없이 부족함 없이 좀 자연스럽게 턱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고개를 숙여서 봤을 때도 여기에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부위가 있는데 턱이 단순히 전진만 턱끝에서만 이루어지면 이 부위가 굉장히 많이 파여 보이겠죠. 하지만 고개를 숙여서 본 모습에서도 이 부분도 조금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T 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이 부분까지 다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사면 모습에서 보시면 전진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턱끝이 좀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이 이미지에서 또 보셔야 될 게 턱의 끝에 보형물만 그냥 들어가거나 전진이 이루어지면은 요 라인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기만 이렇게 볼록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까지 또 요 부위까지 조금 자연스럽게 전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볼륨이 외측으로 나오는 또는 전진되는 볼륨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T에서 보셔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부분에서 보이는 이 보형물의 역할이 사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측면이나 사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외측 볼륨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굉장히 심한 무턱 하악 외소증 상태이고 이중턱, 다시 말하면 서비코 멘탈 앵글이라고 해서 이 턱과 목이 이루는 각도가 있는데 턱목 각도가 거의 굉장히 큰 경우죠. 둔각이라고 하죠. 근데 보형물이 들어간 후에는 턱이 전진이 이루어지면서 이 턱목 각도가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인데요. CT에서 보시면 전진된 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mm 정도, 그 다음에 이쪽 부족한 양도 메꿔지고 이렇게 돼서 수술된 모습입니다. 또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러한 보형물 수술이 되려면 교합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제2급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악이 뒤로 말려들어서 윗턱이 앞으로 많이 나온 경우, 이렇게 교합이 틀어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양악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3DP PMMA 모형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교합이 안정적인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도움되시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